자, 26번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이 문제 스타일은 심화편보다는 기존 초급, 그러니까 내지는 기본편에서 자주 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좀 기본편 스타일에 가까워요. 이런 식으로 막 키워드를 여러가지 막 나열하는 스타일. 그래가지고 이건 솔직히 키워드 알면은 바로 풀었어야죠. 일단 뭐 그나마 주목할 만한 키워드라면 일단 정약용. 정약용은 그 화성을 만들기 위한 이 거중기를 만들었죠. 거중기. 그래가지고 화성 축조를 위해서 거중기를 만들어줬던 걸 기억하고, 아까 언급한 그 전반부에서 다뤘던 이 신해통공 1791년에 시전상인 중에서도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던가, 아니면 약간 좀 그 무에 관련된 그 훈련 같은 거를 규정한 이 무해도 동지, 아니면 화성이 나왔고, 이 사도세자는 문제 제시된 왕의 아버지고, 특히 이 탕평책이란 키워드 주목한데, 보통 한능검에서는 이 탕평책이란 키워드 주면은 거의 90%에서 95%는 영조에 가깝지만, 이 문제 제시된 왕도, 그러니까 영조는 그러니까 좀 두루두루 등용하는 일종의 그런 완론 탕평책을 주장했다면, 이 문제 제시된 왕은 좀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만 등용하는 줄론 탕평책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공시에서 나오는 거라, 정조도 탕평책을 하긴 했는데 영조랑 좀 다르고, 한능검에서 사실상 탕평책을 내면 영조의 확률이 매우 높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북벌을 추진한 거는 효종이죠. 틀렸고, 2번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을 설치하였다. 맞고 정답 2번이고, 3번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거는 성종. 4번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는 숙종식이고. 자, 5번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을 제정했다. 균역법을 제정한 건 영조시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27번 가마 지역이 더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얘기했는데, 이게 지역사 유형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지역사 유형은 찝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느낌이냐면, 지난 시험 때는 이게 부산을 냈으면 뭔가 부산 지역과 관련된 뭔가 임진왜란식의 그 부산진 전투라던가 6.25 전쟁식의 임시 수도였다던가, 아니면 이 부산 지역에서 뭔가 박재혁 의사의 그 부산경찰서 폭탄 투척 이런 식으로 뭔가 깊게 내거나, 아니면 그 지역과 관련된 키워드를 딱 한 개 주고서 그 키워드 연결되는 걸 선지에 매칭시키거나, 아니면 강화도가 있어요. 그럼 강화도에 있는 문화상 5개를 주고 그 문화상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 사례를 묻는 스타일로 지역사 유형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여러 지역 동시에 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지역사 유형의 갈피를 못 잡겠어요. 지금 유형이 맨날 변화해가지고, 솔직히 이 유형 공략하고 싶으면 좀 세부적으로 공략하는 거 외에는 지금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유형이 맨날 변화하는데, 근데 그나마 이 문제는, 다른 문제에 비하면 조금, 오답 선지는 그나마 쉬웠어요. 솔직히 오답 선지는. 1번, 만상이 근거지로 삼아 청과의 무역 전개였다. 맞아요. 의주에는 대표적으로 그 청나랑 그 교류를 한 만상이 활동했었고, 2번 나석주가 조선 칙산은행에 폭탄 수촉했다는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아마 이 문제를 풀었다면 제가 보기엔 대충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석주는 이 조선 칙산은행이 아니라 동양적식 주식회사니까 지역사 푸는 게 아니라, 나석주는 동양적식 주식회사니까 이게 틀리지 않았을까로 풀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조선식사은행에도 폭탄 투척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경성, 그러니까 현재 서울 지역에 있는 조선식사은행에다가 폭탄을 던졌었는데, 이게 불발돼가지고 이게 불발되니까 그 바로 근처 인근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도 폭탄을 투척한 다음에 이 의사께서 자결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식사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모두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그런 의거 활동으로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지역이 틀린 건 틀린 건데, 아마 제가 보기 이 문제 풀었으면 다 소급보고 풀었을 것 같아요. 자, 3번 만족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개성. 맞아요. 이거 398년에
최충원 정권 시기에 발생한 개성 지역의 반란 맞고 4번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하야하는 약조를 맺었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지역에서 체결한 전주 화약을 말하는 것이죠. 맞고 송상현은 동래성 전투고 이 정발은 부산진 전투에서 그 왜군에 저항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를 소거하면은 이건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 조선 식사은행을 아는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게 너무 답이 아니어서 푸실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나석조 조선 식사은행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키워드로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가나사이의 시기 있어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평양 감사가 이달 19일 관군이 정두성을 수복했다. 그냥 정두성을 일단 다시 뺏었고 두목 홍경래 등을 죽이거나 사라졌다. 홍경래 나왔으니까 이건 1811년에 순조 시기에 발생한 홍경래의 난을 말하는 거고. 자, 2번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는 이번 진주 백성의 난이란 키워드가 있고 우병사 백낙신 있고, 그러니까 우병사 백낙신이랑 박규수 나오고 당시에 유계춘을 중심으로 봉기한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도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왜 굳이 이 순조식에 발생한 홍경래 난이랑 1862년에 임술 농민봉기를 사이를 줬을까 좀 고민해봤을 때 딱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시기가 세도 가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도 가문 시기에 좀 혼란이 발생하니까 여러 반란도 발생했는데 그거랑 관련된 키워드 내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발생한 대표적인 두 난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거는 세도 가문 시기 사회상과 관련된 키워드만 정답이 되는데 그거랑 관련된 건 대표적으로 뭐 이양선이 출몰했다던가 아니면 뭐 정감록이 유행했다던가 아니면 좀 민간에서 종교 같은 게 유행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동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키워드밖에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이 시기를 줬는지를 이해했어야 돼요. 자, 1번 최재호가 동학을 창시했다. 맞아요. 이게 1862년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동학의 몇 년이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세도 가문 시기에 당시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니까 뭔가 이런 정감록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연설도 있고 이런 좀 민간에서 만든 종교인 동학도 좀 믿었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 정약종 등이 희생된 신유박해가 일어났다. 신유박해가 1801년인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신유박해는 그러니까 뭐 가령 이승훈이라던가 이승 많이 날 뻔했네요. 아무튼 그 정약 욕이라던가 그 정약 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정약전이 정약용의 맏형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정약전은 셋째고 이 정약용은 이 가족에서 넷째고 그리고 정약종이 둘째예요. 그래가지고 정약종까지는 거의 모를만 한데 어쨌든 간에 1801년이라 그래서 세도 가문 시기면 이것도 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홍경래의 나이 조금 더 뒤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색해서 틀렸고요. 3번 오페르트가 남현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이건 1868년이니까 시기가 훨씬 뒤라서 안 맞고. 자, 공신책봉 문제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에는 인조시기잖아요. 너무 앞이라서 안 맞고. 자, 5번 2인자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나를 일으켰다. 이거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1712년인데 이거 영조 시기여서 역시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29번 가 법전이 편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3점짜리거든요. 솔직히 3점 치고는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쉬운 편이에요. 왜냐면 일단 지난 회차 때 나왔어가지고 저도 이 유형이 또 나올 거 생각 안 했었는데 또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전 회차 때 나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또 같은 유형이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접근법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직전 회차 때 냈던 유형도 다른 방식으로 또 똑같이 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일단 여기 대전 통편 이후에 80여 년 만에 새롭게 편찬된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제시된 법전이 제가 찾아보니까 1865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건 저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전 통편이 1785년, 그러니까 딱 80년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1865년을 만든 건데 저도 이런 건 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도 되는데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법전이란 것은 한능거 공부했다면 크게 5가지 공부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일단 그 개국,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된 초기에 만든 조선 경국전,
바로 정도전이 만든 이 법전을 일단 가장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최초의 공식 법전이라고 하는 경국대전. 그러니까 경국대전은 성종 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경국대전을 좀 보충해서 만든 법전인 속대전, 영조.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대전 통편은 정조식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문제 제시된 법전인 대전 회통을 흥선대원군 시기에 만들었다. 이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법전을 5가지 배우는데 마지막 법전, 그러니까 대전 통편 이후에 대전 회통을 만들었다. 이 사실만 알았으면 이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물은 문제이다. 이걸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1번 동의보감 편집이라는 의관. 동의보감은 광해군 시기에 허준이 만든 의학서적이라 틀렸고, 2번 만동묘 복구를 건의한 유생.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이 흥선대원군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거랑 좀 서원이 그 붕당의 그런 근거지라는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 서원이랑 당시에 그 만력제, 그러니까 명나라의 신종을 좀 모시는 이 만동묘를 모두 다 철폐했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이 만동묘 철폐했는데 당시의 유생들은 하도 사대주의여가지고 이 만동묘 철폐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이거 복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대 해야 돼요 하면서 진짜 마치 이거 부서지면 큰일 났듯이 이렇게 되게 복구를 거부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동묘 철폐한 게 흥선대원군이지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는 맥락만 이해했으면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훈민정을 연구하는 지편전 학자. 지편전이 언급되는 건 세종시기고요. 학술연구기관. 4번 계약조의 초안 작성하는 관리. 역시 똑같이 세종입니다. 1443년에 맺은 일본과 맺은 조약이고요. 5번 성균관의 탕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은 영조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30번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일단 프랑스 선교사 메르네 주교의 순교를 사실적으로 다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메르네 주교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받았다. 제가 항상 칸능검에서 프랑스 선교사랑 남종상 같은 인물이 피해를 받은 사건은 제가 병인 박해예요. 병인 박해. 그래가지고 병인 박해랑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돼가지고 찾아보면은 1번 황사형 백서 사건의 원인이 된 거는 이 병인 박해가 아니라 신유 박해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안 맞고, 2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강화도 조약이죠. 역시 안 맞고, 3번 정부가 청군의 출병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크게 3가지를 다룰 수 있는데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 농민운동, 이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틀렸고 다. 4번 사태 수습을 위해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된 건 역시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라서 안 맞고, 5번 로드제독 함대가 강화도를 침입하는 빌미가 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병인박해를 계기로 병인 양요가 발생했는데, 이건 솔직히 52의 오답이라던가 다른 기출 꼼꼼하게 오답하신 분들만 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병인 양요의 경우에는 당시 침략한 그 제도고 쉽게 암기하기 위해 가지고 프랑스랑 관련된 뭔가 메르사유의 장미 해가지고 메르사유 장미랑 관련된 로즈를 외우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인 양요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정답은 5번입니다. 비슷한 키워드로 로저스라는 키워드 있는데, 로즈가 병인 양요고 로저스는 신미 양요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37번 밑줄근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이걸 주목해야 돼. 여기 이 청으로 끌려간 흥선대원군을 감시. 그러니까 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끌려갔냐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그거 몰랐더라면 여기 그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내용으로 일어난 사건. 한능검에서 그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이 언급되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모곤란입니다. 그래서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이모곤란 3초 안에 나오게 됩니다. 이건 너무 빈출 키워드라.
그리고 여기서 흥선대원군이 납치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 흥선대원군이 이 임오곤란이 발생한 뒤에 임시로 재집권했거든요. 근데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 흥선대원군이 납치해버렸어요. 좀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흥선대원군이 당시 막원충이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납치되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1번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삼정 이정청은 임술, 농민, 봉기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 어제현 부대가 광성모에서 항전한 거는 신미양요랑 관련된 키워드라 안 맞고요. 3번 종로와 전국각지에 척화비가 세워진 거. 척화비는 굳이 얘기하면 한 개라고 지칭할 수 없는데, 뭐 솔직히 척화비는 여러 가지 거 다 겹치죠. 뭐 병인 양요도 될 수 있고, 그 도구를 시도한 오페르트 도구 사건도 영향 줬다 할 수 있고, 신미양요도 영향 줬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솔직히 이건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고, 그냥 앞에 발생한 여러 가지 그런 외세 침입에 의해 가지고 세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4번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당시 청나랑 맺은 조약으로서 이거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가 한성이랑 그 양화진을 개양하는 내지 통상권을 허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나라 상인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상업 활동할 수 있게 내뒀다, 규정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 일본 군함 운효호가 연종도를 공격한 거는 말 그대로 운효호 사건이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별로 안 어렵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약 이름을 내는 문제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약 이름도 꼼꼼히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32번 밑줄근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이 기초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탑 3급 문제가 솔직히 32번이에요. 이 문제 오답률 진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 한 절반 이상 다 틀렸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저도 이거 헷갈렸거든요. 일단 뭐 해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이 이곳에서 의사로 근무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해론이 이곳에 근무를 하기 시작한 시점은 1887년부터거든요. 근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키워드에 잘 주목해보세요. 제가 이걸 왜 짚어드렸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광해원이에요.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 광해원이 1885년에 처음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광해원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광해원은 지금 나중에 그러니까 이 광해원 나중에 이 세브란스 병원을 바뀌어가지고 그 현재 그 연희전문학교랑 그 더불어서 그 기원 그래서 이 연희전문학교랑 세브란스 병원 합쳐가지고 이 연세대학교로 지금 이름이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해원은 뭐 광해원이 나중에 뭐 제중원도 되고 해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광해원이 운영된 시기는 솔직히 말하면 1885년부터 현재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기출 강의에 찍고 있는 현재까지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885년에 이후로 볼 수 있는 모든 건 다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건축물은 한번 쭉 세워지면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그런 법칙을, 저는 제 표현을 랜드마크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랑 비슷한 걸로 이화학당도 지금 현재 이화여대로 지금까지 쭉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이화학당도 1886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어졌으니까 이 이화여대도 1886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외적으로 좀 그런 건 있거든요. 가령 유경공원처럼 1886년부터 1894년까지 이게 그러니까 단기간 운영된 그런 건축물이 아니면 한 번 지어진 건축물은 영원히 이어진다. 그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이 문제는 풀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면 1번 배제학당 입학한 학생, 일단 이거 패스할게요. 1번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샌도, 이건 1881년부터 82년이고 3번
무정총국 개국 축하연회 창섭하는 외교관. 제가 보기에는 오답을 골랐으면 대부분 다 이거 골랐을 거예요. 본인에 대한 좀 신뢰가 없어가지고 이게 1884년인 걸 알았었더라도 맞나? 아닌가 하다 3번 골랐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틀렸고 4번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하는데 이거 좀 어렵지만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가지고 1876년이라 안 맞고 5번 제너럴 셔먼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 관민.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 사건은 1866년이라 그래서 지금 시기로 봤을 때 다 지금 이전이라서 솔직히 정답이 1번밖에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 배제 학당도 진짜 문제에 다 크게 느꼈을 거예요. 이거 연도가 다 푸는 거 아니에요라 느낄 정도로 이 배제 학당도 188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보자마자 아니 같은 연도에 있는 문제까지 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있거든요. 지금 배제 학당은 현재도 배제 학교로 그대로 있습니다. 배제 학교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광해원도 아까 언급했듯이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 영원히 있어요. 그럼 배제학당도 그거 생각했어야 돼요. 제가 지금 1885년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배제학당이 1883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쭉 이어졌던 1887년쯤에 만들어도 쭉 이어졌던 이 광해원이 운영된 시기를 고려하면은 이 배제학당이 그 광해원보다 먼저 만들어져서 이어지던 간에 늦게 만들어져서 이어지던 간에 어쨌든 간에 이 광해원 운영된 시기에는 배제학당은 무조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포인트는 연도에 지적하는 거 좋은데 뭔가 한번 세워지고 쭉 이어진 건축물이면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란 포인트만 주목했으면 이 연도를 몰라도 배제학당이 언제 세워진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쭉 이어졌으니까 배제학당은 언제 만들었던 간에 이 광해원 운영된 시기에는 무조건 있었겠지 라는 랜드마크 법칙이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개항기 시기의 문물 연도를 풀 때 이런 선지들은 일단 대체로 무조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 오답을 골라야 되는 문제면 이런 선지 소거해버리고 맞는 거 골라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찍는 꼼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이제 33번 설명드리면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이라 얘기했는데 여기 군국기무처라는 그런 의결기구랑 공노비와 산노비에 대한 법을 폐지한다. 그냥 말 그대로 1차 가보 개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군국기무처 의결기구 당시에 그 김홍집을 총재로 해가지고 1차 가보 개혁한 거 이거 기억했으면 이 문제 쉬웠어요. 그러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고르면 되는데 기억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이건 1881년이라 이전이고 참고로 이거 1차 가보 개혁은 1894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1881년 이전이라 안 맞고 3번 한성숭보가 발행된 건 1883년부터 84년까지라 솔직히 나머지가 다 잘려버려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가보개혁 키워드 몰랐더라도 지금 나머지가 다 이전이라 답이 5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답은 5번인데 여기 교육 입구 도서가 반포된 거랑 재판소를 설치한 거는 똑같이 다 2차 가보개혁 시기 키워드라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거 제 예상문제 영상이 있으니까 만약에 키워드를 공부하기 헷갈린다면 제 예상문제 영상에 있는 키워드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어 34번. 다음 자료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고 이건 몰라도 되고 여기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해서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궁녀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서 경계의 허수만 틈타서 밖으로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 그러니까 이어라는 거는 그 왕이 이동했다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이동이에요. 이동.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신 아관파천을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1896년에. 그래가지고 아관파천이 발생한 배경이 뭐예요? 하면 딱 나와야죠. 1번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자, 이걸 통해가지고 명성 황후가 그때 당시 피살되니까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무서워가지고 러시아 형님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관파천 한 거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원수부가 설치한 거는 광무개혁식인데 이때면 이 고종이 거의 코 흘리면서 찔찔대고 있다가 나중에 그 홍제 황제 자칭하면서
그 이제 광무격 시기하면서 그 당시 황제 직속 군대를 만들 때 이걸 한 거니까 정답 이건 될 수 없고 3번 러일 전쟁이 발발했다.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까지 발생한 건데 당연히 훨씬 이후라서 답이 될 리 없고 4번 한일 신현합이 체결됐다. 말 그대로 다른 말로는 정미 7 조약인데 이거 역시 1907년에 체결한 거라 당연히 너무 이후고요. 5번 용안포 사건이 발생했다. 말 그대로 이 용안포 사건이란 거는 이 러시아가 1903년에 그 우리나라 지역에 있는 그 한반도 거의 북쪽? 그러니까 의주 근처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압록강이었나? 아무튼 그 용안포 지역을 강제로 먹어버린 다음에 이 땅 빌려줘. 그러니까 지네가 먹어놓고 빨리 땅 빌려주세요 하면서 억지로 도착을 요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러시아랑의 그런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진 걸 계기로 이 용안포 사건이 나중에 러일 전쟁을 발발하는 계기를 줬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먹고 싶은데 러시아가 간섭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2번, 3번, 4번, 5번은 다 대한제국식 키워드라 정답은 1번밖에 안 됩니다. 자, 이어 35문제. 밑줄은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 장정이란 포인트를 주목했으면 좀 쉬웠어요. 왜냐면 보통 다 조약이란 이름을 쓰는데 굳이 왜 장정일까? 그러니까 그 장정이라고 끝나는 거 생각해봤으면 좀 쉽게 풀렸고 특히 이거는 심화 51회 때도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옛날 기출 풀었으면 이 문제는 3점을 매우 꿀로 먹을 수 있는 쉬운 문제였어요. 솔직히. 일단 여기 문제 제시 힌트도 여기 관세권을 일정부분 회복했다는 거랑 이 일본의 최고 대우를 인정해줬다 이게 힌트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한능검에서는 솔직히 이 장정을 제일 많이 내는데 비교적 좀 출제율이 낮은 이 조의 무역 규칙에 대한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이 조의 무역 규칙에서는 그러니까 좀 곡식 그러니까 뭐 작곡 같은 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오지게 수탈해갖고 특히 그 선박세를 받지 않는 무관세도 규정했거든요. 근데 쌀도 오지게 들어가고 관세도 안 받아가니까 우리나라가 좀 너무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규정하기 위해서 관세를 일정 부분 회복하는 이거 했지만 그 조민수 통상조약처럼 이렇게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 이 밑줄근 장정은 조의 통상 장정이에요. 한능검에서는 솔직히 강화도 조약 이후로 가장 잘 내는 게 이 조의 통상 장정이라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럼 설명해보면은 1번 갑신정변 영향으로 체결되었다. 갑신정변 1884년인데 당연히 답이 될 리 없겠죠. 갑신정변 영향으로 체결된 거는 일본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성조약이죠. 그 배상금 지불이랑 공사관 신축비를 규정했죠. 틀렸고 2번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맞아요. 이걸 계기로 방공령에 대한 내용을 해가지고 1개월 이내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면 그 쌀을 그 파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명령. 그러니까 쌀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방공령에 대한 거를 한 개월 정도 전에는 미리 얘기해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함경도 지역에서 그 나중에 조병식이 이 방공령을 선포했는데 미리 발표를 안 해가지고 배상금 오지게 뜯어갔죠. 그래가지고 조의 통상장정의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된 거는 이모군란 때 일본과 체결한 제물포 조약이라 안 맞고 4번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약을 담고 있는 거는 1차 한일 협약이라 안 맞고 부산에 두개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 강화도 조약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서 36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제 예상 문제 고정 댓글에 있었긴 했거든요. 만약 이 문제를 좀 엉터리로 접근했으면 이 남궁옥 선생님만 보고서 제가 이 인물을 어떻게 알아요? 풀었을 텐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물 유형이랑 특정 단체에 대한 유형은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896년에 서재필 등과 함께 이 단체를 창립했다는 이 첫 번째 키워드랑 그러니까 대표적 인물 그리고 의회 설립운동 그래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단체는 허니 6조를 통해가지고 중추원 관제를 주장했고 공화정체를 출입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았다는 키워드가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제시된 단체는 공화정이 아닌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는데 공화제를 수립하려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황국협회 그러니까 보보상을 중심으로 결집된 이 황국협회에 의해 가지고
해산되었다. 이걸 이해했으면 이 문제 제기 단체가 독립협회라는 것을 추론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였는데 이걸 좀 이상한 포인트를 짚고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체 문제랑 제발 그 인물명 문제는 제발 구별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1번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거는 대한자강회고요. 2번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된 건 신민회라 안 맞고 3번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단체는 소위 자주라는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좀 자주성? 그래가지고 이 청라 사신을 많이 하는 영은문을 없애버리고 독립문을 건립했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는 신간회라 안 맞고 5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한 거는 이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여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 37번. 가나조약 사이에 시기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 예상 문제 적중 특강에서 딱 적중시킨 극빈출 문제예요. 제가 이거 진짜 그때 사료까지 가져왔거든요. 아, 제가 강조한 사료가 딱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유형이 진짜 한능검에서 진짜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계양기 파트, 그러니까 구하말 파트에서 제일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 중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먼저 가해 사료. 여기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외교권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지금 한국이 있는데 일본이 얘를 오지게 뚝갑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오지게 뚝갑해니까 이 한국이 삐져가지고 가령 미국 형님에게 미국 형님 일본이 저 오지게 때려가지고 좀 일본 좀 안 때리게 해주는 조약 좀 맺어주면 안 될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게 일본이 뚝갑해지 못하게 하는 조약 같은 걸 맺을까봐 한국 정부는 그 일본국가 그런 정부의 중개를 걸치지 않고서는 그런 조약을 맺지 못하게 약속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약을 맺지 못하도록 아예 사전에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약을 사전에 차단해버렸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조약을 맺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방안을 강탈당했다는 점에서 외교권 박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 한국 황제의 폐하 아래 한 명의 통감을 둔다. 그러니까 이 한 명의 통감을 둔다는 맥락에서 통감부 설치를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조약은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해 사료 을사늑약이고, 자, 두 번째. 수험생들이 이거 진짜 이 사료를 다 을사늑약으로 왜 헷갈려거든요. 왜 그러냐면 행정상의 처분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든지 고등관리 임명을 해임시키는 건 통감의 동의에 의해서 집행한다는데, 그러니까 을사늑약에서는 통감의 설치를 둔다는 통감부 설치가 나오는데 이 정미칠조약, 그러니까 나의 조약에서는 통감의 지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통감의 지도. 근데 이 통감만 언급됐다고 통감 나오면 무조건 을사늑약 아니야? 이런 식으로 풀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 맥락들을 모두 읽어가지고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는 거랑 이 통감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는 일종의 차관 정치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원 조약을 통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사료는 한일신협약, 다른 말로는 정미 7조약입니다. 만약에 이 유형 정말 약하다. 제 유튜브에 개항기랑 구한말 시기의 조약 그 공략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시기 있어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1번 십상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서울 진공작전은 어떻게 보면 정미 7조약 그 직후에 한국 그 대한제국 군대 해산됐으니까 이 정미 7조약을 계기로 발생한 거라서 나일 조약 직후라서 안 맞고 2번 관민공동에 교체되어 헌의 6조를 건의했다. 자, 독립협회가 활동한 시기는 1896년부터 1898년부터가 독립협회 활동 시기예요.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지금 이 을사늑약과 한일신협약 맺은 시기보다는 훨씬 이전에 해산되었으니까 틀렸고, 3번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민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이거는 거의 1894년쯤이라 거의 또 옛날이 안 맞고, 4번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거는 1885년이라 안 맞고,
5번 고종이 헤이그에서 열린 만구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맞죠?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 그러니까 가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이 만구평화회의에 이상설, 이휘종, 이준 이 선생님을 파견했는데 이 헤이그 특사를 계기로 고종이 우연 통수를 치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고종도 강제로 해산시키고 고종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키고 이 정미칠조약도 맺은 이 흐름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이걸 했고 이걸 계기로 이걸 맺었다. 그 순서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한능검이 좋아하는 빈출 순서입니다. 자, 이 38번. 각 지역에서 민족운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제 예상 문제 그 고난도 대비 유형으로 제가 키워드를 딱 넣어놓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까지 낼까 싶었는데 이게 딱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일단 뭐 만약에 좀 내가 외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1905년에 이 유카탄 만도란 키워드를 보고서 풀 수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이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능검 심화 47회,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심화 10회분은 기출 풀어보세요. 문제랑 덩나선지 다 꼼꼼히 분석하세요. 그리고 고난도 회차 버리지 마세요. 이 세 원칙만 지켰으면은 뭐 47회 솔직히 쉬운 회차긴 했지만 이 47회 때 나왔던 이 에네켄 농장이란 키워드 여러분들이 오답을 똑바로 했으면 이 가 지역의 민족운동은 멕시코 지역의 독립운동인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에네켄 농장이 당시 47회 때 멕시코 문제가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 에네켄 농장, 그러니까 애니켄 그 농장이나 숙무학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기출 연계 문제이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잘 나오진 않았지만 기출 똑바로 풀었으면은 이건 절대 틀릴 수 없는 기출 연계 문제였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1번 권업회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된 거는 연해주라서 틀렸고 2번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숙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지역의 이근영 선생님 대표로 해서 만든 숙무학교 정답 2번이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솔직히 똑바로 오답했냐 안 했냐를 이런 문제가 다 점검해야 돼요. 이거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애초에 멕시코는 이 에네켄 농장이랑 이 숙무학교 외에는 지금까지 나온 키워드가 없습니다. 아무튼 3번 북로군정서가 조직되어 무장통제를 실시한 거는 북간도. 4번 주권제민을 천명한 대동단결 선언서가 작성되었다는데 이 대동단결 선언서는 1917년에 상하이 지역에서 뭐 박은식, 신규식, 조소왕 선생님 등 14명의 그런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 발표한 선언문이에요. 나중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체가 되는 선언문으로서 틀렸고 5번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는 도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일본 지역이라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서 39번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상 문제에 넣어놨던 그 적중 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예상 문제에서. 왜냐면 제가 잠깐 그때 설명했었거든요. 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제가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좀 인물 유형을 쉽게 낼 것 같아가지고 이 동양평화론을 주목하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평화론은 쉽게 말하면 안중근 선생님이 그 옥중에서 저서한 건데, 그러니까 이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는 이토 히로부미를 가정하고 한국, 중국, 일본 연합해가지고 이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없애야 된다. 그게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리순감을 순국했다. 이것도 힌트인데 참고로 이 리순감에서 순국한 거는 신채호 선생님도 언급될 수 있는 키워드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1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거는 홍범도 선생님이라 맞고 홍범도 장군님. 자, 2번 배들과 함께 대한매 심보를 발간한 건 양기탁 선생님이라서 안 맞고 3번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제가 아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죠.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서전허수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한 건 이상설 선생님이다. 참고로 비슷한 키워드로 그 명동학교도 있는데 명동학교는 김야견 선생님입니다. 김야견. 그래서 틀렸고 5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건 임병찬 선생님이어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 40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별로 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 조선 관세령이 폐지됐다. 이 문제 포인트만 이해했으면 되게 쉬웠어요. 솔직히 게다가 다음 기소가 보도된 이후니까 선지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알았더라도 이 문제 풀 수 있었는데 그걸 주목했어야 돼요. 일단 이 문제 제기된 시기에는 회사령이라던가 그런 관세를 폐지했는데, 자, 관세. 그러니까 현재로 치면은 그런 거예요. FTA를 체결한 거랑 사실상 같은 건데, FTA를 체결하면은 그걸 같이 체결한 두 국가 간에 그런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무역에서 좀 그런 거 있어요. 좀 내가 좀 더 팔 수 있는 게 많은 국가가 유리해요. 왜냐? 관세 없이 마구마구 물건을 팔 수 있어가지고 자신이 이만큼 물건 팔 수 있는 국가가 이만큼 물건 팔 수 있는 국가보다 애초에 수출량이 더 많으니까 자신들 입장에서는 수입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총독부 입장에서 일본이 당시에 이 조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런 팔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해야 자신들이 벌 수 있는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 일본의 물건이 마구마구 들어와. 그러니까 일본의 물건이 마구마구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상업이 그 타격을 받을 위기에 처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만 포인트였으면 이 문제는 진짜 쉬웠어요. 1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건 1908년이나 틀렸고, 2번 물산장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겁니다. 자, 제가 굳이 FTA까지 설명하면서 이 문제 설명드린 이유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물건을 마구마구 팔아들이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 상업이 위협받겠다. 그러면 그 상업에 위협받는 걸 저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 상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물품을 많이 애용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물산 장려 운동이 이런 흐름을 계기로 발족했다는 이 흐름이 제일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메가타일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된 건 1905년이고, 자, 2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공포된 건 1910년이고, 자, 한국중앙총상회 상권 운동이 전개된 거는 이거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890년대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어차피 일제감정 이전이라 한 1890년대쯤에 그냥 하도 청나라 들어오고 일본 마구마구 들어오니까 1890년대부터 상권 수호 운동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마 독립협회가 활동한 시기랑 가장 비슷하게 활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흐름을 봤을 때 물산 장려 운동이 이거에 대해 저항 사례이다. 그것만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건 1920년대예요. 자, 이거 사실 다음 대화 탄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기 종로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시 소식을 들었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 종로와 봤을 때는 3.1운동이랑 60만세 운동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갖다가는 못 짚는데, 제가 항상 이거 구별할 때 그걸 기억하라 했거든요. 3.1운동은 고종의 인사한일이 발생했고, 60만세 운동은 신이 아니라 순종의 인사한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순종의 그 연호는 제 전략집에 적어놨었지만 이 융희 황제의 인사한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인사한일에 발생한 게 뭐냐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능검에서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되면은 융희 황제의 인사한일에 발생했다라고 줄 수 있다 했거든요. 그게 딱 나왔어요. 60만세 운동. 그래가지고 60만세 운동과 관련된 거 고르면 되는데, 1번 원산 총파업의 노동자들과 연대했다. 자, 참고로 이 60만세 운동은 1926년인데 이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이라 당연히 연계될 리가 없고, 2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되는데 영향 받았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틀렸고, 3번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1923년인데 26년에 발생한 사건은 영향 받을 리가 없겠죠? 타임머신 아니에요. 틀렸고요. 4번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이거는 학생이 언급되면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 좀 어렵게 주려고 했으면은 3.1운동 선지 적었으면 제가 보기에 3.1운동 낫기 쉬웠는데 3.1운동 관련된 선지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 문제를 솔직히 쉽게 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5번 민족협동전선이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 신간은 1927년에 만들었는데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이랑,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랑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을 모색해가지고 당시에 이 정우의 선언이 발표됐고, 나중에 민족유일당 운동까지 발생해가지고 그 연합 성격의 단체인 신간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42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이 위안부라는 키워드 주목하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기는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고 하는데, 위안부는 굳이 따지면 이 전쟁과 노역이 모두 연결되죠. 일단 이 위안부가 전쟁 나가기 위한 그 군인들과 같은 지역 갔었고, 일단 이 노역, 어떻게 보면 이 군인들을 위한 노역? 봉사? 이렇게 계속 이렇게 표현 안 되게 하지만 진짜 그 봉사라는 면모고 정말 끌려갔었죠. 진짜 우리나라 진짜 역사에서 진짜 안타까운 대표적인 사건이죠. 우리나라 진짜 아직 할머님도 아직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말 보상태도 못 받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위안부도 이 문제 제기된 시기의 키워드 잘 나오는데, 만약 그걸 몰랐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극빈출 키워드, 이 중일전쟁, 이 중일전쟁은 저한테 배웠으면은 모르면 안 돼요. 이 중일전쟁은 제가 이 문제 제기된 시기는 제가 그래서 전쟁이랑 키워드 쓴 거예요. 전쟁 나오면 이 1930년대 후반과 관련된 걸 냈을 확률이 높다고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이 중일전쟁은 1937년에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저한테 배웠으면은 이 중일전쟁 보자마자 1930년대 후반 됐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중일전쟁이라던가 태평양 전쟁이 지금까지 이용할 때 거의 10번 냈을 때, 그러니까 10번 아니고 한 3번 내면 2번은 최소 이 중일전쟁 힌트로 줘요. 진짜 제가 뻥치는지.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930년대 후반과 관련된 키워드 찾아보면은 1번 만주글버가 일제가 미스 협정을 체결했다. 이건 1925년이라 안 맞고, 3번 한국인의 한행 적용되는 조선 태영령이 공포된 건 1910년대. 그래서 안 맞고, 3번 내선 일체를 강조한 한국 시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자, 이 한국 시민 서사는 좀 일본에 충성하는 그런 걸 강조하는 건데, 세뇌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강화도의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 경찰 제도가 실시된 것도 1910년대고, 자, 5번 평양 등지에서 반중 폭동을 초래한 만보산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 만보산 사건 때문에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 만보사 사건이란 건 1931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가 조작해가지고 중국이랑 그 조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국의 농민들끼리 서로 맞짱 사건이 맞짱.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의 농민들이 이 일제가 조작한 거에 의해 가지고 서로 맞짱을 뜬 사건이 만보사 사건인데, 그냥 1931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그냥 가볍게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당시에 그 류타오 사건이라 해가지고, 그 류타오 사건을 계기로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 만주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그 만주국을 건국했는데, 그런 것처럼 일제가 조금 조작해가지고 이런 미스야 협정 같은 것도 체결하고, 미스야 협정 말고 훈춘 사건 그런 거라던가 온갖 조작해가지고 좀 싸움 붙이게 하는 그런 조작 사건을 진짜 많이 벌인 게 일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그런 사례 중 하나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43번 밑줄근 그의 활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다뤘던 예선문제 저등특강에서 적중했던 빈출 문제 중 하나인데, 일단 여기서는 여기 조선혁명 준사 정치 간부 학교라는 키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에 집중했다면 이 문제가 의열단 문제인가 헷갈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의열단 단장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했어요. 의열단 단장은 솔직히 아셔야죠. 이 김원봉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문제 키워드는 되게 쉬웠어요. 게다가 나중에 김원봉이 조선혁명 간부학교 만든 것도 1932년부터 운영됐다. 이것도 몇 번 나온 적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도 했었고 외워두면 좋았어요. 아무튼 1번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자, 대한광복군 정부랑 관련된 인물은 대통령, 정통령은 이상설이고, 부통령으로는 이동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틀렸고,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서 친일파를 처단한 거는 대표적으로 박상진이 있죠. 박상진. 총사령이니까요. 대한광복회 관련된 인물로는 박상진이나 최기중이 있는데 박상진이 대표적이니까 3번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맞아요. 이 인물이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열단 단장이랑 조선의용대 대장이 김원봉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3번 만주사변 이후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거는 지청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을 이끈. 틀렸고,
자, 5번. 민중의 지적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을 지필하였다. 그래가지고 만약 이걸 의외다 문제 헷갈렸으면은 이 신채용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을 헷갈리신 분들도 있었을까 싶은데 이건 워낙 지금까지 자주 나왔어가지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키워드를 조금만 꼼꼼히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 4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이 문제를 진짜 많이 틀렸더라고, 사람들이.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문제 오답률 진짜 높을 거예요. 제가 아마 탑5급에 드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엔 이 단성사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이 문제가 별로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제 기준에는. 왜냐하면, 이 문제도 엄연한, 기출 연계 문제예요. 아니, 이 문제를 막 거의 시중에서 이렇게 내면 안 된다, 거의 진짜 쓰레기 문제를 했다, 거의 이런 평가 많은데, 그분들은 진짜 제 해설 봤으면 반성하세요. 여러분들 기출 똑바로 안 뜯으신 거예요, 제 기준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이 문제 명확하게 기출에 나왔거든요. 제가 여기 옆에다가 제가 따로 사진 문제 첨부해가지고 올려드릴 텐데 이 문제 따로 적어드리면 43회랑 50회 문제 또는 여기는 53회 문제 그리고 여기 50회 선지에서 언급된 엄연한 기출 연계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조금만 오답을 꼼꼼하게 했으면 절대 헷갈릴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면은 1번 나온교회 아리랑이 개봉된 장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성상은 일종의 영화 극장이란 것을 알았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성사가 그렇게까지 완전 극혐할 정도로 어려운 키워드는 아니었는데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2번 김이독립 선언서가 인쇄된 장소. 김이독립 선언서가 인쇄된 장소는 자 2번 김이독립 선언서가 인쇄된 장소. 김이독립 선언서가 인쇄된 장소는 서울에 있는 출판사인 보성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 2번이랑 4번은 거의 모를 만한 것 같은데 따로 적어두세요. 3번 조선혁명사 창립대회가 개최된 장소는 지금 나온 건 청계천은 서울인데 이 조선혁명사가 창립된 거는 진주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4번 전영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 이 전영필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상 같은 거를 문화재 같은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인물인데 대표적으로 훈민정 관련된 것도 보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보화각이라는 곳에다가 전시했는데 이 보화각이란 거는 최초의 근대 사립 미술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한능검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이 최초의 근대 살인 미술관인 이 보화각도 언젠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오답해두세요. 제가 보기엔 언젠간 낼 거예요. 최근 10회 이내. 아마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아무튼 5번 강우규가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장소는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현재 서울역. 그러니까 당시 과거에는 남대문역이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서울역 쪽에서 이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45번.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어려운 사료를 가져왔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를 오답하고 싶으면 고급 26회 아마 46번이었나? 아마 제 기억 46번쯤이거든요. 제가 문제 번호까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46번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급 26회를 보면 이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솔직히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꼼수인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 몰랐더라도 제가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이 정부는 사실 상균주의랑 한국광복군 관련된 거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왕이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던가 아니면 한국광복군 관련된 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했는데 그나마 좀 헷갈렸다면 이번에 한국광복군 관련된 게 두 가지나 있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광복군이 먼저 창설되고 나서 당연히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지 군대도 없는데 당연히 작전 추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히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후라는 것은 솔직히 추론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그거 몰랐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지금부터 잘 봐요. 이 문제에서는 좀 그게 좀 필요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문제에서는 사료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사료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거냐면 우리 3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 대표에서 중국, 영국, 미국
그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전쟁 선포한 것을 상가 축하한다는데 뭔 말이냐면, 자, 일단 여기 언급된 뭐 중국,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는 당시에 연합군이라고 하거든요. 연합국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이건 좀 세계사 지식이라 좀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 추축국이란 말이 있거든요. 추축국은 당시에 누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독일이라던가, 이탈리아라던가, 일본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다 연합국이에요. 근데 이 독일이랑 당시 일본 같은 국가가 생각보다 너무 강력했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마저도 열어둘게요. 그러니까 미국마저도 당시에 1941년쯤에 그 진주만 공습이란 걸 당해가지고 1941년부터 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미국도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핵심은 당시 미국 같은 국가도 이게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한국도 드디어 이제 일본에 본격적으로 넌 전쟁을 선포할 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이 선언문을 발표한 건데, 이게 뭐냐면 대일 선전 포고문이에요. 아마 기출 오답 똑바로 하신 분들은 이 대선전 포고문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50회쯤 나왔거든요, 제 기억에. 50회? 그래가지고 이 대선전 포고문은 1941년 12월에 발표했거든요. 솔직히 월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1941년쯤에 발생한 키워드란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만약 이거까지 궁금하다면, 상균주의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이고 이게 12월이에요. 아무튼간에 1번 충칭에서 한국광복을 창설했다. 이거 1940년이라 직전이라 안 맞고, 2번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둔 거 1919년부터 21년이라 안 맞고, 3번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건 1919년, 4번 의거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건 1931년이고, 미국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한 건 광복 직전인 1945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마지막 발생한 거니까 국내 진공작전이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광복 직전에 발생했다. 그것만 아셨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자, 이거 46번.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제가 진짜 아쉬웠던 게, 원래 52회 때 날 줄 알고 제가 52회 예상 문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53회 때는 제가 이거 좀 살짝 뺐거든요. 근데 딱 나왔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최근 역사적 이슈의 반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52회 때 나올 줄 알고 빼놨더니만 53회 때 나와가지고, 제가 정말 배가 아픈 문제 중 하나예요. 이게 진짜 53회 때 예상 문제 때 딱 다뤘으면 진짜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 53회 때 나왔을지 참 부들부들하지만, 아무튼간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제주도에서 발생했고, 당시 토벌 때랑 이 핵심은 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 그러니까 오시 총선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발생한 거고, 당시에 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최근에 2021년에 이 사건 당시에 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규정된 이 수영인에 대한 그 재심을 통해 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최근 나온 역사적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목했다면은 70년 전, 그러니까 1948년에 발생한 제주 사상 사건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뉴스를 많이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 이런 거 나온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소스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문제 만들 때 반영 좀 하게요. 아무튼 간에 1번 허정 가도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된 건 4.19 혁명이라 안 맞고, 2번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 구국선언이 발표된 건 1976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라 안 맞고, 3번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맞습니다. 현재도 그 이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조금 유가족에 대한 그런 보상이라던가 어떻게 진상규명할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도 최근 역사적 이슈로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항공사 설립의 계기가 되는데, 신항공사는 1946년에 세워진 거라 말이 안 되고, 5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안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이 47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엔 탑3를 뽑은 문제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보기엔 32번이랑 이 47번이랑
4번이 아마 제가 보기 오답률이 제일 높았을 것 같아요. 이번 기출에서. 근데 다행히 이 문제도 제 예상 문제에서 적중시켰어요. 제가 그때 예상 문제 영상에서 이승만 정보가 나올 거라 예상했고, 그 박정희 정보 키워드로 제가 그때 인혁당 사건을 제가 찝어놨었는데 다행히 제 예상 문제 영상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3점짜리를 깔끔하게 무력화 시켜버렸는데, 아무튼간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서는 이 자유당이라는 키워드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이 자유당이 그 여당이었었고,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 그러니까 여기 국가보안법이라는 키워드도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1958년에 약간 그 국가보안법 파동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 부산 정치 파동, 사실 이것까지 알았으면 이 문제 쉬웠어요. 이거 1952년에 국회의원들을 헌병으로 납치해가지고 그 발췌개헌을 강제로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되게 공포적인 분위기 조성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게 이 이승만 정부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당, 부산 정치파동, 국가보안법 파동 이런 거 좀 기억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관련된 키워드인데 선지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선지가 그래가지고 와, 제가 보기에 선지가 이거 진짜 장난 아니게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설명드리면 1번 평화통일론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보당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3대 총선, 그러니까 1956년 때 그 3대 총선 때 당시에 이 조봉암이라는 인물이 조금 더 주목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당시에 자유당 정권을 위협하는 이 조봉암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진보당 사건이 일으켜가지고 1958년에 이 인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 후보 시기 관련된 키워드로서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을 조작해 관련자들 탄압했다는데 이건 1974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조직으로 혐의를 해가지고 당시 무고한 사람들을 재판으로 사형시킨 사건이에요, 이게.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래가지고 이 인민혁명당 사건은 솔직히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법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거는 거의 한국사로 치면은 거의 뭐라 해야 되지? 임진왜란 막 이런 것처럼 진짜 모를 리가 없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같은 것처럼 진짜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만한, 진짜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 진짜 박정희 정부 시기의 대표적인 인권 탄압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인민혁명당 1914년 적어가지고 제 예상 문제 보신 분들은 이 문제 쉽게 풀었을 거예요. 아무튼 3번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언론 통제했다. 이게 이번에 3번이 새로운 선지여가지고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게 시중교재에 있긴 있던데 찾아보니까 아마 거의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기출 나온 적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 이 사건이 1959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경향신문이 당시에 좀 뭔가 자유당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 같은 걸 많이 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유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언론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이 경향신문을 폐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1959년부터 60년까지 이 경향신문이 신문을 내는 것을 영원히 금지당했어요. 그래서 이 제1공화국 시기에 진짜 거의 최악 수준의 언론 통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이승만 정부 시기 키워드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 경향신문 폐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언론을 통제하는 거면 전두환 정부 시기 키워드 아닐까요? 할 수 있었지만 이게 언론 통제한다는 게 한 정권 시기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정권 시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 키워드 맞고요. 자, 4번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걸 계기로 4.19 혁명이 발생했죠. 맞고요. 자, 5번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체포했다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1949년에 반민특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인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5번도 맞는 선지라 정답은 2번입니다. 4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노래는 새마을운동 처음 시작한 정부에서 보급한 것이라 했는데 말 그대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이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도시랑 농촌의 그 격차를 좀 완화하기 위해 가지고 시작한 운동으로서 제가 이것도 예상 문제에서 박정희 정부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집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보고서 풀면 되는데 오답 선지가 살짝 어렵다면 어렵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도 그렇거든요.
이 문제도 좀 그래. 이 문제는 어땠었냐면, 일단 1번 포항제철소 제1기 철비가 준공됐다는데 이게 고급 43회 때 나왔던 선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 몰랐더라도 포항제철소는 중공업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서 사실 이 문제 제시된 정보식에 중공업을 육성했다, 그것만 기억했으면 뭐 제철 아니 뭐 선박 이런 거 기억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어요. 포항제철이라던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건 노무현 정부라서 안 맞고, 3번 삼조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한 건 전두환 정부고, 4번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건 김영삼 정부이고, 5번 대통령 지속 자문기구로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된 거는 김대중 정부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4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마지막 49번이랑 50번까지 제가 다 적중시켰거든요. 그때 제가 딱 이거 나올까 적중시켰는데 딱 나왔어요. 심지어. 왜냐면 그때 제가 이 박종철 열사랑 이한열 열사는 이 문제 제시된 그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된 대표적인 열사고, 제가 이 6.29 민주화 선언도 나올 거라 했고, 그러니까 이 6.29 민주화 선언 통해 가지고 그 직선제 개헌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당시 요구해 가지고 이게 발생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라는 걸 쉽게 추론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박종철이랑 이한열 열사 나오면 무조건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열사랑 관련된 키워드를 한 번만 좀 보충을 드리면, 4.19 혁명은 김주열 열사가 제일 잘 나오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윤상원 열사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를 가져온 건 한능검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부마항쟁입니다. 그러니까 한능검에서는 이렇게 정답 냅니다. 아무튼 틀렸고, 2번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건 6.3 시위라서 안 맞고, 자, 3번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4.19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4.19 혁명을 계기로 이후에 허정과도 내각을 거쳐서 그러니까 허정과도 정부를 거친 뒤에 장면 내각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랑 관련된 얘기인 거죠. 4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정답은 호원철폐와 독재 차도 등의 구호를 내세운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50번 이번 기출 마지막 문제인 5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일단 이 국제통화기금 지원금을 조기 상환한 금모으기 운동이랑, 그래서 사실 이 그림 봤으면 이 금모으기 운동을 추론할 수 있었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솔직히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패스하더라도 한능검에서 제가 이 키워드는 제가 이 마지막 적중 특강할 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얘기했었거든요. 이걸 알았으면은 이 문제 제시된 정부가 김대중 정부라는 거는 쉽게 추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통일 업적 고르면 되는데, 찾아보면은 1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건 노태우 정부예요. 제가 노태우 정부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이거랑 이게 그 노태우 정부이다. 남북 기본 합의서도. 그래서 틀렸고, 7.1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는 박정희 정부라서 틀렸고, 4번 최초 이산가족 고향 방문 실현을 이룬 건 전두환 정부라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총성을 합의한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53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 촬영일 기준으로 제가 다음 회차 난이도 예상하면 안 되는데, 아마 54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